반갑습니다. 김영인입니다. 이병규 박사님께서 정말 애국하고 계시거든요. 국제사회가 이재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다 밝혀주시고 계시고 정말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저 혼자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 6.3 대선 끝나고 일상생활이 참 힘들어졌다라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막 이게 막 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막 다래끼도 생기고 막 붓고 막 그래서 항생제 계속 막 먹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죠. 이재명 뭐 하던 것 그대로고 예상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뭐 문재인식의 적폐청산 하겠다라고 지금 벌써 설치고 있고요. 사법을 씹어 잡수겠다 벌써 시작됐고요. 그리고 국격을 말아 잡수는 일도 시작됐습니다. 정말 쪽팔린데요. 이 트럼프와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이 이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바짓가랑이 끄집어 당겼는지 4일차, 3일차에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막 10시, 밤 10시에 속보가 막 터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게 아마 6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이 트럼프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철저하게 무시하는 인간이구나. 또는 전화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딸들은 난리가 났죠. 막 더럽게 반미하고 트럼프 욕을 하면서도 트럼프 전화 한 통에 막 미치고 발광을 해가지고 기쁘다, 오 주여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진실은 아는 사람이 알겠죠.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 알겠죠. 그런데 이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재명과 트럼프와의 짧은 통화 20분 굉장히 짧은 겁니다. 왜냐하면 통역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분 통화의 반은 통역이다. 그럼 실제로 10분 동안 각각 5분씩 떠들었다라고 해도 그 5분의 짧은 시간 동안 골프가 어떻고 암살의 경험이 어떻고 그 드높으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뵙기를 간곡하게 기다린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사실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지만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게 좀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트럼프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사람 또는 존중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라고. 그거 말고는 다 뭐 높이 평가한다 이런 멘트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그런 멘트를 받았다. 그러면 전 세계가 빵빵 난리가 날 듯한데 아직까지도 G7 국가에서 일본 빼고는 이재명에게 축하한다라는 인사를 한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에 국격을 말아잡수는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자, G7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논란이 되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하면 G7 초청받았대. 그러면 초청받았구나. 그런데 이게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점심 때 한 말 다르고 저녁 때 한 말 다른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에서 이 G7에 대한 초청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하는 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재명이 딱 꼴보기 싫어 죽겠네 뭐 집따위가 뭐 G7에 가 이런 미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G7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G7에 이번에 초청국에 인도를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몇 달을 캐나다가 주최국입니다. 캐나다에서 인도 하나를 넣느냐 빼느냐를 가지고 몇 달을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고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난 게 뭐냐면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사실상 여러분이 G7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G7이 사실 타겟이 누구냐를 봤을 때 중국입니다. 구성국을 보면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이들이 뭉쳤다라는 건데 사실상 어떤 국가 공산주의 세력을 펼쳐내는 그리고 패권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도를 초청하는 것만 가지고도 몇 달을 이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거죠. 사실은 인도가 중국을 상대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덩어리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인도가 지금 경제 대국으로 4위에 올랐으니까 지금 2위가 중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대한민국은 그 후조 그래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안성맞춤인 대륙을 함께하고 있는 인도를 들고 오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인도가 캐나다와의 잔잔한 좀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인도 초청을 가지고 수개월을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탄핵 정국 속에서 6개월 가까이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이 이재명이 당선이 된 상황 쉽게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캐나다에서 아직까지도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의심을 하는 왜냐하면 그 캐나다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요 JK 김동욱이가 이재명의 G7 초청이 허위사실일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딸 개아재들이 말끈해가지고 입막음 하는 거죠. 전략적 봉쇄수를 쓴다고 JK 김동욱을 고발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 JK 김동욱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니 그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초청장 좀 보자. 초청이나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라. 개딸들 개아재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자유의사로 궁금하다 또는 진짜 초청받은 게 맞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 저기 좌표 찍어서 때려 죽일 놈 하고 우 달려들고 있으니 이제 초청한 거나 확인하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그러면서 이제 JK 김동욱이 그 상황에 대한 걸 아는 거죠. 뭐라고 했냐. 나라 정상들이 무시해도 먼저 가서 악수 청하고 각 나라 인사들 가도 이야기 인사하려면 인사말도 좀 외워야 되지 않겠나. 너 쉐쉐밖에 할 줄 모르지 않냐. 그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나 살아봤는데 뭐라도 건져 올 게 있으면 JK 김동욱 나를 좀 이용해 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대로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언론들이 이 이재명의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올려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실용 외교의 첫 외교 무대인데 멋지게 성공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자, 그런데 이 김동욱이라는 사람이 의심하는 부분이 제가 좀 상세하게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요. G7 6월 11일 오전 9시까지도 초청국에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초청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G7에 간다는데 초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 대변실에 언급을 해보니까 그건 또 국가기밀사항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밝힐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왜 밝힐 수가 없을까? 제대로 초청을 받았으면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 김정수. 타지마을 셀프 초청 받고 출발했던 김정숙이 기내식에 6,292만 원 처먹고 국가세금 한 4억 정도 쓰고 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초청 리스트에도 없는데 왜 간다는 걸까? 그랬더니 뭔가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열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그 G7의 파트가 있더라고요.
회원국 파트가 있습니다. 멤버스 파트가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주최국들이 모여가지고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뭐냐? 주제에 대해서, 회의 주제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고요. 끝나고 나면 공동 성명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G7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만 봐도 GDP가 45%에서 50% 차지하는 주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여기는 적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어느 나라를 견제로 중국을 견제로. 그래서 이번에 회의 의제가 뭐냐면 사실 여기 가서 이재명이 뭔 할 말이 있을까, 가장 가서 뜨끔한 인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큰 핵심 의제가 세 가지고 평화, 안보,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전환 가속,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 그런데 이거 여기에 안에 세세하게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북한과 사이버 해킹, 가상 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등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예정입니다. 북한하면 아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 이재명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여기에 간다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지만 갈 일도 없는데 갔지 않냐라는 의심 속에서 지금 아무도 명쾌하게 뭔가 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답을 찾았더니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면요. 자, 회원국은 7개 국가고요. 이 주최국에서 초청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초청국. 그러니까 주최국에서 재량으로 특정 국가를 초청을 하는데 여기에 이번에 인도가 들어갔고요. 특정 의제 이해관계 속에서 가장 크다, 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가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국에 들어간 것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상당한 뭐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내가 삑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G7 국가의 일본이 개최국일 때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했죠. 초청을 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세요 하고 앞에서 커트 할 때 그냥 초청장이 이제 색깔별로 달라지잖아요. 제대로 초청장, 인으로 들어갈지 아웃으로 있을지에 대한 그 초청장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청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외를 봤더니 초청국 말고 참관국이 있더라고요. 이 다음 페이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참관국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답이 없어요. 초청국으로 갔다라고 하면 초청국 멤버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볼 때 참관국으로 간 거죠. 참관국으로 갔을 때는 말 못합니다. 그냥 요렇게 쳐다보고 있고 눈만 마주치면 하이 헬로 요 정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월드컵에 이미 뭐 예선전 걸치잖아요. 예선전 거치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뭐 그 월드컵에 하는 그 참가는 못하지만 이미 떨어졌는데 그 구경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 월드컵 갔다 왔어. 참전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 팜플렛 좀 보고 이 주최국이나 주최국이나 이제 초청국들이 막 있을 때 그 옆에 얼쩡얼쩡거리다 사진 한번 박는 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준석이 하버드 졸업했다라고 하면서 졸업 사진은 못 열면서 그 복장을 입고 이상한 뭐 교수하고 사진 찍었다라면서 사진 띄우는 거와 비슷한 광경을 앞으로 목격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 참관국으로 가서 그냥 사진 좀 몇 장 받고 오는 거 그러니까 외교 쇼를 하고 올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의 백악관의 셀카 쇼와 꽤 많이 닮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외교라고 포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뭐 첫 실용 외교를 국제 무대에서 펼쳐낼 수 있는 첫 장이다, 뭐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국민 사기극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상들 단체 사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찍을 수는 없는 거죠. 뭐 어쩌다가 뭐 다 같이 모이자 해서 사진 찍고 지나가다가 트럼프 만나서 say hello, goodbye, bye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펼쳐내는 내용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어색하게 서 있는 합성 이미지 할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뭐 국가에서 정상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6.3 대선을 마치고 각국 정상들이 축전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 그리고 보수에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심지어 중도적인 면서도 절대 뭐 어느 쪽에 편향돼서 평가를 하지 않는 교수진들조차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공산화 되고 있다, 또는 중국의 개입으로 탄생한 정권이다라고 우려를 표했죠. 그런 사람이 지금 G7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대북송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던 사람이 이번 의제가 북한의 해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 눈에 봤을 때 제대로 뿌락지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재명 혼자 뭐 손들고 있는 사진이나 뭐 그들 옆에 끼어 있는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세상 쪽팔릴까봐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말아잡수는, 하루하루를 더하면 더할수록 말아잡수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발 국민들을 좀 생각한다면,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금 제대로 그래도 뭐 임기를 시작했으면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폐청산에 이번에 특검 3개를 치르는데 440억이 든다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요. 국민들이 오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겠죠. 저는 히틀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뽑은 히틀러, 그들도 광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완전히 폭망을 하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반성하고 독일은 우파로 전향해서는 지금의 번영을 맞았죠. 대한민국도 개 박살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데요. 역사는 반복되나 봅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